만일 용렬한 아이가 7살에 난리 피난을 가다가 부모를 잃었으면 어미 아비만 생각하고 낯선 사람이 무슨 말을 물으면 눈물이 비죽비죽하고 주접이 덕적덕적하고 묻는 말을 대답도 시원히 못할 터이나 옥년이는 어디 그러한 영리하고 숙성한 아이가 있었던지 혼자 있을 때는 부모를 보고 싶은 마음에 죽을 듯하나 사람을 대할 때는 어찌 그리 천연하던지 부모 생각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더라. 옥년의 얼굴은 옥을 깎아서 연지분으로 단장한 것 같다. 옥년의 부모가 옥년 이름 지을 때에 옥년의 모양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자 하여 내외 공론이 무수하였더라. 옥같이 희다하여 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옥년의 모친이요 연하같이 번화하다 하여 연하라고 부르는 사람은 부친이라. 그 아이 이름 짓던 날은 은혼이 부산하다가 구화 단판되듯 옥자, 리연자를 합하여 옥년이라고 이름 지은 이름이다. 부모된 사람이 제 자식 귀에 하는 마음에 혹 시꺼먼 괴석 같은 것도 옥같이 보는 일도 있고 누렁퉁이나 호박꽃같이 생긴 것도 연꽃같이 보이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은 옥년이 같은 아이는 옥년의 부모의 눈에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칭찬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식 없는 사람이 보면 빼앗아 갈 것 같이 탐을 내서 하는 말에 옥년이를 잡아가서 내 딸이 될 것 같으면 벌써 집어갔겠다 하는 사람이 무수하였더라. 그러하던 옥년이가 부모를 잃고 말리 타국으로 혼자 가니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소일조로 옥년의 곁에 모여들어서 말 묻는 사람도 있고 조손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중에서 과자를 내어주니 어린아이가 너무 괴롭고 성이 가실만 하려마는 옥년이는 천연할 뿐이라. 말리 창해에 살같이 빠른 배가 인천서 떠난 지 나흘 만에 대판에 다다르니 대판에서 내릴 성객들은 각기 제 행장을 수습하여 삼판에 내려가느라고 분유하나 옥년이는 행장도 없고 몸 하나뿐이라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어린 소견에도 별 생각이 다 난다. 남은 제 집 찾아가건만은 나는 네 집으로 가는 길인고 남들은 일이 있어서 대판에 오른 길이거니와 나 혼자 일 없이 타국에 가는 사람이라 편지 한 장을 품에 끼고 가는 집이 네 집인고 이 편지 볼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이 내 몸 위하여 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딸을 삼거든 딸 노릇하고 종을 삼거든 종 노릇하고 고생을 시키거든 고생도 참을 것이요 공부를 시키거든 일시라도 놀지 않고 공부만 하여 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만 하느라고 시름 없이 앉아 있었더니 평양에서부터 동행하던 병정이 옥년이를 부르는데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고로 눈치로 알아듣고 따라 내려가니 그 병대는 평양 싸움에 오른쪽 다리에 총을 맞고 옥년이와 같이 야전병원에서 치료하던 사람인데 철환이 신경맹을 상한 고로 치료한 후에 그 다리가 불편하여 몽둥이에 의지하여 겨우 걸어 다닌지라. 그 병대는 앞에 서서 내려가는데 옥년이가 뒤에 서서 보다가 하는 말이 나도 다리에 총 맞았던 사람이라 내가 만일 저 모양이 되었더라면 자결하여 죽는 것이 편하지 살아서 쓸데있나 하는 소리를 옥년의 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말은 못 알아듣는 것이 좋건만은 좋은 마디는 그뿐이라. 옥년이가 제일 답답한 것은 서로 말 모르는 것이라. 벙어리 심부름하듯 옥년이가 병정 손짓하는 대로만 따라간다. 옥년의 눈에는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항구에는 배 돛대가 3대 들어서듯 하고 저자거리에는 2층 3층 집이 구름 속에 들어간 듯하고 지네같이 기어가는 기차는 입으로 연기를 확확 뿜으면서 배는 천둥지둥하며 구르듯 풍우같이 달아난다. 넓고 고든 길에 갔다 왔다 하는 인력거 바퀴 소리에 정신이 없는데 병정이 인력거 둘을 불러서 저도 타고 옥년이도 태우니 그 인력거들이 살같이 가는지라. 옥년이가 길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에는 이내 중에 넘어질까 조심되어 아무 생각이 없더니 인력거 위에 올라앉음에 새로이 생각만 난다.
인력거야 천천히 가고 지고 이 길만 다 가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입고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불편할 터이로구나. 인력거야 어서 바삐 가고 지고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일은 어서 바삐 눈으로 보아야 시원하다. 가품 좋고 인정 있는 사람인지 집안에서 찬기운 나고 사람에게서 도끼가 똑똑 떨어지는 집이나 아닌지 내 운수가 좋으려면 그 집 인심이 좋으련마는 조실 부모하고 말리 타국에 유리하는 내 운수에 그러한 생각에 눈물이 비오듯 하며 흑흑 느끼어 오는데 인력거는 벌써 정상군의 집 앞에 와서 내려놓는데 옥년이가 인력거 그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상군의 집인가 짐작하고 조심되는 마음에 작은 몸이 더욱 작아진 듯하다. 슬픈 생각도 한가한 때를 타서 나는 것이다. 눈물이 뚝 그치고 안이 나온다. 옥년이가 눈을 이리 씻고 저리 씻고 부산이 씻는 중에 앞에 섰던 인력거꾼이 무슨 소리를 지르매 계집종이 나와서 문간방에 꿇어 앉아서 공손히 말을 물으니 병정이 두어 말 하매 종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서 병정도로 들어오라 하니 병정이 옥년이를 데리고 정상군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병정은 정상 부인을 대하여 군의 소식을 전하고 옥년의 사기를 말하고 전지의 소경력을 이야기하는데 옥년이는 정상 부인의 눈치만 본다. 부인의 나이는 30이 들락말락하니 옥년의 모친가 정동갑이나 아닌지 연기는 옥년의 모친과 그렇게 같으나 생긴 모양은 옥년의 모친과 반대만 되었다. 옥년의 모친은 눈에 애교가 있더라. 정상 부인은 눈에 살기만 들었더라. 옥년의 모친은 얼굴이 희고 도화색을 띠었더니 정상 부인의 얼굴이 희기는 하나 청기가 돈다. 얌전도 하고 쌀쌀도 한데 군의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옥년이를 흘끔흘끔 보다가 병정더러 무슨 말도 하는 것은 옥년의 마음에는 모두 내 말 하거니 하고 단정히 앉았는데 병정은 할 말 다 하였는지 작별하고 나가고 옥년이만 정상 군의의 집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 옥년이가 새로이 생소하고 비편한 마음뿐이라. 예, 설자야. 나는 딸 하나 낳았다. 아씨께서 자녀간에 없이 고족하게 지내시더니 따님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낳으신 아기가 대단히 쑥성하오이다. 설자야, 네가 옥년이를 말도 가르치고 언문도 잘 가르쳐 주어라. 말을 알아듣거든 하룻바삐 학교에 보내겠다. 내가 작은 아씨를 가르칠 자격이 되면 이 댁에 와서 종노릇 하고 있겠습니까? 너더러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라 하는 것이 아니다. 심상소학교 1년급 독본이나 가르쳐 주라는 말이다. 네 동생같이 알고 잘 가르쳐다오. 말을 능통히 알기 전에는 집에서 네가 교사 노릇하여라. 선생 겸 종 겸 어렵겠다. 월급이나 많이 받으려무나. 월급은 더 바라지 아니하거니와 연희장 구경이나 자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자야, 우리 옥년이 데리고 잡점에 가서 옥년에게 맞는 부인 양복이나 사서 가지고 목욕집에 가서 목욕이나 시키고 조선 복색을 벗기고 양복이나 입혀보자. 정상 부인은 옥년이를 그렇게 귀해하나 말 못 알아듣는 옥년이는 정상 부인의 쓸쓸한 모양에 죽기가 도야고역 치르듯 따라다닌다. 말 못하는 개도 사람이 귀해하는 것을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아무리 어린아이이기로 저를 사랑하는 눈치를 모를 리가 없는 고로 수일이 못되어 옥년이가 웅크리고 자던 잠이 다리를 쭉 뻗고 잔다. 정상 부인이 갈수록 옥년이를 귀해하고 옥년이는 날이 갈수록 정상 부인에게 따른다. 옥년의 총명 재질은 조선 역사에는 그러한 여자가 있다고 전한 일은 없으니 조선 여편네는 안방 구석에 가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은즉 옥년이 같은 총명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몰랐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옥년이는 조선 여편네에게는 비할 곳 없더라. 옥년의 재질은 누가 듣든지 거짓말이라 하고
참말로는 듣지 아니한다. 일본 간지 반년도 못 되어 일본말을 어찌 그렇게 잘하던지 정상군의 집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옥년이를 일본 아이로 보고 조선 아이로는 보지를 아니한다. 정상 부인이 옥년이를 가르치며 저 아이가 조선 아이인데 조선에서 온 지가 반년밖에 아니 된다 하는 말은 옥년이를 자랑코자 하여 하는 말이나 듣는 사람은 정상 부인의 농담으로 듣다가 설자에게 자세한 말을 듣고 혀를 회회 내두르면서 칭찬하는 소리에 옥년이도 흥이 날만 하겠더라. 호에, 호에요, 호에! 호에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판 저자 큰 길로 다름박질하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둘씩 셋씩 지나가니 옥년이가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어머니 저것이 무슨 소리요? 네가 온갖 것을 다 알아듣더니 호에는 모르는구나. 그러나 무슨 큰일이 있는지 한 장 사보자. 예 설자야 호야 한 장 사오너라. 네 지금 가서 사오겠습니다 하면서 급히 나가니 옥년이가 다름박질하여 따라 나가면서 예 설자야 그 호에를 내가 사오겠으니 돈을 이리 달라 하니 설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호에를 산다 하고 달아나니 설자는 다리가 길고 옥년이는 다리가 짧은지라 설자가 먼저 가서 호에 한 장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옥년이가 붙들고 호에를 달라 하여 기어이 뺏어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이 호에를 보고 나 좀 가르쳐 주오. 정상 부인이 웃으며 받아보니 대판 매일신문 호에라. 한 줄쯤 보고 깜짝 놀라더니 서너 줄쯤 보고 에그 소리를 하면서 호에를 던지고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이 비오듯 하다. 어머니 어찌하여 호에를 보고 울으시오? 어머니 어머니 부인은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니 옥년이가 설자를 부르면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하니 설자는 방문 밖에 앉았다가 부인의 낙로하는 것은 못 보고 옥년의 눈만 보고 하는 말이 작은 아씨가 왜 울기는 왜 울어? 갓 낳은 어린아이와 같이. 설자야 사람 조롱 말고 들어와서 호에 좀 보고 가르쳐다오. 어머니께서 호에를 보고 울으시니 호에에 무슨 말이 있는지 왜 울으시는지 자세히 보아라. 어서 어서. 아씨 호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씨께서만 보셨으면 좀 보겠습니다. 그 아래는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요동반도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아씨 우리 일본은 싸움할 적마다 이기니 좋지 아니하옵니까? 에그 우리나라 군사가 이렇게 많이 죽었나? 아씨 이를 어쩌하나? 우리 댁 영감께서 돌아가셨네. 만국공법에 전시에서 적십자기 세운 데는 위태롭지 아니하다더니 우리 영감께서는 군의관이지만 돌아가셨으니 웬일이오이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홍련이는 소리쳐 울고 부인은 소리 없이 눈물만 떨어지고 설자는 부인을 쳐다보며 비죽비죽 우니 온 집안이 울음빛이다. 호야 한 장이 온 집안의 화기를 끊어버렸더라. 정상 군의관은 인간에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정상 부인은 찬 백의 빈방에서 적적히 세월을 보내더라.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 과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잘난 일로 알고 일평생을 근심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의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고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가는 것은 천하만국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 예, 옥년아, 내가 젊은 터에 평생을 혼자 살 수 없고 시집을 가려 하는데 너를 거두어 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불쌍한 일이로구나. 옥년의 마음에는 정상 부인이 시집가는 곳에 부인을 따라가고 싶으나 부인이 데리고 가지 아니할 말을 하니 옥년이는 새로이 평양성 및 모란봉 아래에서 부모를 잃고 발을 구르며 울던 때 마음이 벼랑간에 다시 난다.
옥년이가 부인의 무릎 위에 푹 엎드려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사나? 오냐, 나는 죽은 셈만 치려무나. 어머니, 죽으면 나도 같이 죽지. 그 소리 한마디에 부인 가슴이 답답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때 부인이 중매더러 말하기를 내 한 몸뿐이라 하였는데 남편 될 사람도 그리 알고 있으니 이제 새로이 딸 하나 있다 하기도 어렵고 옥년이가 따르는 모양을 보니 차마 떼치기도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 예, 옥년아, 울지 말아라. 내가 시집가지 아니하면 그만이로구나. 내가 이 집에서 네 공부나 시키고 있다가 10년 후에는 내가 네게 의지하겠으니 공부나 잘하여라. 어머니가 참 시집 아니 가고 집에 있어서 날 공부시켜 주시겠소? 오냐, 염려 말아라. 어린아이더러 거짓말 하겠느냐? 옥년이가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뺨을 대고 어리광을 하더라. 그 후로부터 옥년이가 부인에게 따르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학교에 가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만 있다가 학교 시간만 되면 다른박질하여 집에 와서 부인에게 안겨서 어리광만 한다. 그 어리광이 며칠 못 되어 눈치꾸러기가 된다. 부인이 처음에는 옥년이의 어리광을 잘 봤더니 무슨 까닭인지 옥년이가 어리광을 피면 핀잔을 주고 찬 기운이 돈다. 날이 갈수록 옥년이가 고생길로 들고 근심중으로 지낸다. 본래 부인이 시집가려 할 때에 옥년의 사정이 불쌍하여 중지하였으나 젊은 부인이 공방에서 고적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옥년이가 미운 마음이 생긴다. 어디서 얻어온 자식 말고 제 속으로 나온 자식일지라도 귀치 아니한 생각이 날로 더하는 모양이다. 옥년이가 부인에게 귀염받을 때에는 문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더니 부인에게 미움받기 시작하더니 문 밖에 나가며 들어오기를 싫어하더라. 부인이 옥년이를 기회할 때는 옥년이가 어디 가서 늦게 오면 문에 의지하여 기다리더니 옥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옥년이가 오는 것을 보면 에그, 저 원수의 것이 무슨 연분이 있어서 내 집에 왔나 하면서 눈살을 아드득 찌푸리더라. 눈살 밑 밥을 먹어도 그 눈살 밑 잠을 자도 눈살 밑 눈살 밑에서 자라나는 옥년이가 눈치만 늘고 눈물만 흔하더라. 하루가 삼추 같은 그 세월이 3년이 되었는데 옥년이는 심상서학교 입학한 지 4년이라. 옥년의 졸업식을 당하여 학교에서 옥년이가 우등생이 된 고로 사람마다 칭찬하는 소리가 옥년의 귀에는 조금도 기뻐 들리지 아니한다. 기뻐 들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귀가 아프고 듣기 싫더라. 듣기 싫은 중에 더구나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니 무슨 소리인가? 저 아이는 정상군의 양녀지. 그 군인은 요동반도 함락될 때 죽었다지. 그 부인은 그 양녀 옥년이를 불쌍히 여겨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있다지. 에이그, 갸륵한 부인일세. 저 철없는 옥년이가 그 은혜를 다 앓는지 알기는 뭘 살아. 남의 자식이라는 것이 쓸데없나니 참 갸륵한 일일세. 정상 부인이 남이라는 것이 쓸데없다니 참 갸륵한 일일세. 정상 부인이 남의 자식을 길러 공부를 시키려고 젊은 터에 시집을 아니 가고 있으니 드문 일이지. 졸업식에 모인 사람들이 옥년이 재주 있는 것을 주다가 옥년이의 의모되는 부인의 칭찬을 시작하더니 바꿔치기로 말이 끊어지지 아니하니 옥년이는 그 소리를 들을 적마다 남모르는 설움이 생기더라. 옥년이가 집에 돌아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나는 졸업장 맡았소. 이제는 공부 다 했으니 어미를 먹여 살려라. 공부를 네가 한 듯하냐? 내가 시키지 아니하였으면 공부가 다 무엇이냐? 네가 조선서 자랐으면 공부하는 구경도 못하였을 것이다. 네 운수 좋으려고 일천 전쟁이 난 것이다. 네 운수 좋았으나
내 운수만 글렀다. 너 하나 공부시키려고 허구한 세월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부인이 덕색의 말이 퍼부어 나오니 옥년이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한즉 겨우 소학교 졸업한 계집아이가 제 힘으로는 정상 부인을 공양할 수도 없고 정상 부인의 힘을 또 입으면서 공부하기도 싫고 한 가지 생각만 난다. 이 세상을 얼른 버려 정상 부인의 눈에 보이지 말고 하루바삐 황천에 가서 난리정에 죽은 부모를 만나리라 결심하고 처연한 모양으로 부인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날 밤에 물에 빠져 죽을 차로 대판 항구에로 나가다가 항구에 사람이 많은 고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간다. 어스름 달밤은 가깝게 있는 사람을 알아볼 만한데 이리 가도 사람이 있고 저리로 가도 사람이라. 옥년이가 동으로 가다가 돌아쳐서 서로 향하다가 도로 돌아쳐서 머뭇머뭇하는 모양이 대단히 수상한지라. 등 뒤에서 웬 사람이 예, 예 부르는데 돌아다 본즉 순검이라. 옥년이가 소스라쳐 놀라 얼른 대답을 못하니 순검이 더욱 의심이 나서 앞에 와 말을 묻는다. 옥년이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억지로 꾸며 대답하되 권 공장에 무엇을 사러 나왔다가 집을 잃고 찾아다닌다 하니 순검이 다시 의심 없이 옥년의 집 통수를 묻더니 옥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정상 부인에게 옥년이가 집 잃었던 사기를 말하니 부인이 순검에게 살해하여 작별하고 옥년이를 방으로 불러 앉히고 말을 묻는다. 예,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밤중에 항구에 나갔더냐? 미친 사람이 아니어든 동으로 가다 서으로 가다 남으로 북으로 온 대판을 헤매더라 하니 무엇하러 나갔더냐? 너 같은 딸도 두었다가 망신하기 쉽겠다. 신문거리만 되겠다. 그러한 꾸지람을 눈이 빠지도록 듣고 있으니 옥년이는 한번 정한 마음이 있는 고로 서름이 더할 것도 없고 내일 밤 되기만 기다린다. 그날 밤에 부인은 과부 서름으로 잠이 들지 못하여 누웠다가 일어나서 껐던 불을 다시 켜고 소설 한 권을 보다가 그 책을 놓고 우두커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 윗목에서 상직 잠자던 노파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아씨 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습니까? 팔자 사납고 근심 많은 사람이 잠이 잘 오냐? 아씨께서 팔자 한탄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좋은 도리를 하시면 좋아질 것이옵시다. 이때까지 혼자 고생하신 것도 작은 아씨 하나를 위하여 그리 하신 것이 아니오니까. 글쎄 말일세, 남의 자식을 위하여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병신이지. 그러하거든 작은 아씨가 아씨를 고마운 줄이야 알면 좋지만은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아씨 보면 곁눈질만 살살하고 아씨를 진저리를 내는 모양이옵시다. 글쎄 말일세, 내가 저 하나를 위하여 가려하던 시집도 아니 가고 3, 4년을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어린 것일지라도 나를 고마워할 줄도 알 터인데 그거 그리 발칙하게 구분해 그려. 오늘 밤 일로 말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어린 것이 밤중에 무엇하러 항구에를 나갔단 말인가. 물에나 빠져 죽으려고 갔던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게 무엇을 그리 몹시 굴어서 제게 서른 마음이 있어 죽으려 한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일세. 만일 죽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박이나 한 줄로 하겠지. 그런 못된 것이 있나. 죽기는 무엇을 죽어요. 죽을 터이면 남 못 보는 곳에 가서 죽지.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대판바닥을 다 다니다가 순검의 눈에 띄겠습니까? 아씨의 몹쓸 흠만 드러낼 마음으로 그러한 것이옵시다. 아씨께서는 고생만 하시고 댁에 계셔도 쓸데없습니다. 아씨께서 가시려면 진작 가셔야지. 한 나이라도 젊으셨을 때 가셔야 합니다. 할미는 나이 50이 되고 머리가 희뜩희뜩하여 생각하면 어느 틈에 나이를 이렇게 먹었던지
세월같이 부정하고 덧없는 것은 없습니다. 남도 저렇게 늙었으니 낸들 안이 늙고 평생에 이 모양으로만 있겠나? 어디든지 내 몸 하나 가서 고생 아니할 곳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고 모레라도 가겠다. 부인과 노파는 옥년이가 잠이 든 줄 알고 하는 말인지 잠이 들었든지 아니 들었든지 말을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는 말인지 부인이 옥년이를 버리고 시집 가기로 결심하고 하는 말이다. 옥년이는 그날 밤에 물에 빠져 죽으러 나갔다가 죽지도 못하고 순검에게 붙들려 들어와서 정상 부인 앞에서 잠을 자는데 소리를 삼키고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이 혼돈하여 잠이 잠깐 들었는데 일몽을 얻었더라. 옥년이가 죽으려고 평양 대동강으로 찾아 나가는데 걸음이 걸리지 아니하여 대동강이 보이면서 갈 수가 없어서 애를 무수히 쓰는데 호련히 등 뒤에서 옥년아 옥년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늘 돌아다 보니 옥년의 어머니라. 별로 반가운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오? 나는 오늘 물에 빠져 죽으러 나왔소 하니 옥년의 모친이 하는 말이 예 죽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께서 너 보고 싶다 하는 편지를 하셨더라. 하는 말 끝을 마치지 못하여 정상 부인의 앞에서 노파가 자다가 일어나면서 아씨 왜 주무시다가 일어났습니까?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잠이 깨었는데 그 잠이 다시 들어서 그 꿈을 이어 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정상 부인과 노파가 받고 차기로 옥년이 말만 하니 정신이 번쩍 나고 잠이 다 달아나서 그 꿈을 이어보지 못할지라 불빛을 등지고 드러누웠는데 귀에 들리나니 가슴 아픈 소리라. 노파는 부인의 마음 좋도록만 말하니 부인은 하룻밤 내에 노파와 어찌 그리 정이 들었던지 노파더러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네는 데리고 갈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라 하니 노파의 대답이 아이고 아씨께서 가실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서방님이 이 댁에로 오시지요. 아씨는 시댁간다 하지 말고 서방님이 장가 오신다 하십시오. 아씨께서 재물도 있고 이러한 좋은 집도 있으니 서방님 되시는 이가 재물은 있든지 없든지 마음만 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씨는 어디로 쫓아보내시면 그만이지요. 할미는 죽기 전에 아씨만 모시고 있겠으니 구박이나 마십시오. 부인이 할미더러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라 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 말을 들으니 내 속이 시원하고 내 근심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무리 무정한들 자네 구박이야 하겠나?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세 하더니 포도주 한 병을 둘이 다 따라 먹고 들어눕더니 부인과 노파가 잠이 깊이 드는 모양이더라. 자명종은 새로 새시를 땅땅 치는데 노파의 코 고는 소리는 반자를 울린다. 옥년이가 일어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서 노파에 드러누운 것을 흘겨보며 하는 말이 이 몹쓸 늙은 여우야 사람을 몇이나 잡아먹고 이때까지 살았느냐? 나는 너 보기 싫어 급히 죽겠다. 너는 저 모양으로 100년만 더 살아라 하더니 다시 머리 들어 정상 부인을 보며 하는 말이 내 몸을 낳은 사람은 평양 아버지 어머니요 내 몸을 살려서 기른 사람은 정상 아버지와 태판 어머니라. 내 팔자 기박하여 난리 중에 부모 잃고 내 운수 불길하여 전쟁 중에 정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어리고 약한 이 내 몸이 만리 타국에서 태판 어머니만 믿고 살았소. 내 몸이 어머니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내 몸을 연연하여 어머니 근신되고 어머니 고생되면 그것은 옥년의 제 옷이다. 옥년이가 살아서는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가 없소. 하루바삐 한시바삐 밥이 죽었으면 어머니에게 걱정되지 아니하고 내 근심도 잊어 모르겠소. 어머니 나는 가오 부디 근심 말고 지내시오 하면서 눈물이 비오듯 하다가 한참 진정하여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니 가려는 길은 황천이라.